시대적 변화의 포인트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다시 외교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산업 지도 자체를 바꿉니다. 맞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없다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를 생각해봐라. 이번에 삼성전자가 P5라는 공장을 새로 재개를 하겠다. 네. 이번에 그 P5 공장의 공장 가동을 재개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LG전자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가전제품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LG전자가 B2B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해놨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소부장 쪽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뭔가 지금까지 못 들어본 현대의 청사진이 나왔다. 나왔다. 근데 이번에 이런 투자 계획이 나오고 이제 연차별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이 투자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현찰 말고 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셀트리온 기업 총수들이 그제 용산 대통령실에 모여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소 기사마다 좀 다른데 최소 800조 원, 한 800조요? 5년간 네. 1,300조 원 웃도는 규모의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어요. 만남 장면 사진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주제는 그거였죠.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나왔고 하니까 그 후속 조치 좀 논의해보자라는 거였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조치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수들이 일종의 화답을 한 거죠. 국내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새 정부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누가 우리 좀 많은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기업 총수들이 막 내놓잖아요 숫자들을. 그거에 플러스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슈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드리면은 예전에 그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 네. 제가 그때 한창 은행 출입하고 있을 때 네. 그 고용부에서 불러가지고 몇 명 채용할 건지 써서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년에 한 600명 채용하겠습니다. 그럼 예 그래요. 그리고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800인가? 1000인가?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에 전화해 보는 거죠. 야, 너네 몇 명 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시대적 변화의 포인트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정부하고 기업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이었어요. 자유무역 시장에서는 기업의 영역이었고 네. 정부는 최대한 간섭을 덜하는 게 어떤 큰 프레임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이 나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저 관세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뭔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만났던 외교부 관료는 자기는 그 자유무역의 시대 동안 내가 할 일이 없어져서 외교관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다시 외교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정부가 관세 협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국가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2,500억 달러네, 3,500억 달러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관세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게 예를 들어 자동차. 원래 25% 맞을 수 있는 거 15%를 맞으면은 네. 영업이익에서 수조 원을 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담은 국가적으로 져야 돼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부담을 지고 그 기업에다 그걸 다 이익을 돌려주는 게 맞을 것이냐? 라고 본다면은 그 기업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 내에 고용 창출을 한다거나 GDP 성장에 기여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거나 정책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가 이런저런 희생을 통해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협상 결과가 어떤 특정 기업에 매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예. 당연히 그 기업은 희생을 맡았던 국가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썸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간하고 공공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민간이 스스로 하던 일에 대해서 공공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그만큼 민간이 도운 것만큼 공공의 영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소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P5라는 공장을 새로 재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평택에 계신 분들은 이거 내용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평택이 한참 부동산 좋다가 이 P5 공장 재개를 그러니까 공정을 중단을 하면서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일단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부터 해서 지역에 있는 한밭집 거기에 있는 거기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지역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친한 부동산 전문가가 저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게 지금 말고 한 올해 초 정도까지도 공 기자 근데 반도체 좀 요새 어때? 그러면 근데 형님 부동산 하시는데 웬 반도체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야 그 평택 공장 거긴 다시 그렇겠죠. 지을 거 아니야. 예. 그것 때문에 그래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P5 공장의 공장 가동을 재개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반도체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그 좋아진 것만큼 수요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다시 재개한 것도 맞는데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뭐 저런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그 삼성전자가 플렉트라고 독일에 있는 공조 회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공장 안에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네. 네. 그거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네. 그 독일 회사가 공장을 서남권에다 진다는 거예요. 네. 서남권이라고 하면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잘 해결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경상도 지역은 그나마라도 제조업 생산단지들이 좀 있는데 이쪽 전라도 쪽에는 그 제조업 공정이 거의 없어요. 뭐 전북만 하더라도 뭐 하림, 뭐 금호 타이어가 좀 있고 기아 정도가 있지 네. 여기 제조업 공장이 없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생산 설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쩌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들을 삼성의 일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같이 져주는 네. 그런 투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년 대략 5년 정도에 1,300조 정도를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이런저런 투자들을 한다는 거고 당연히 그 1,300조 투자에 수많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뭐 거치는 어떤 뭐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은 좀 되겠네요. 전국 곳곳에 만약에 지어진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정프로님이 원래 임기 초에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재계 그런 것도 선물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뛰어넘는 예, 거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반가운 의미가 있다. 네, 뭐냐면 네, 일단 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의미를 추려보는데 오. 하나는 우리가 지금 AI 3강으로 가겠다라고 네. 해서 사실 뭐 국민성장 펀드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젠슨왕도 오고 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하지 하정우 않았습니까? 수석도 왔죠.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차지원님도 네. 있었고 좋습니다. 하는데 네. 이번 투자에 사실은 또 주요 섹터도 다 웬만하면 AI에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민관이 합심해서 예. AI를 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같이 간다라는 방점을 또 하나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이 사실은 고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도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씀처럼 그 은행은 이번에 몇 명 채용할 거야. 삼성은 몇 명이야. 공채 몇 명 할 거야. 뭐 이게 이제 항상 제일 처음 나오는 투자 네.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잘 살펴보시면 고용 얘기 안 합니다. 있는 자료도 다 해외로 빼고 자동화하고 로봇 들어오고 등등등 해서 고용 얘기 못 합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고용을 숫자로 찍어서 기업들이 발표했어요. 아, 이번에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 뭐 엉망진창인데 그나마 우리 상황을 좀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60대 이상 여성 일자리는 그나마 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제 이상 여성? 일자리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네, 돌봄, 뭐 서비스 서비스직. 뭐 이런 일자리는 좀 많이 느는데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뭐냐면 40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40대 부장님. 예. 예. 이게 경제의 허리잖아요. 사회적으로도 허리고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 네, 나이고. 네, 네. 근데 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급전직하로 지금 안 좋아지는 게 우리 고용 형태예요. 네. 또 안 좋아진 게 청년 고용이 그렇죠. 최악입니다. 요 두 가지가 진짜 고용 상황에서 아킬레스건인데 이 대기업들이 낸 이 고용 계획들 예를 들어 최대로 지금 합쳐보면 16만 명 정도로 일단 계획상으로는 추려지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 된다면 가장 우리 경제에서 또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용 문제에 질적 성장과 청년 네. 세대를 아우르거나 하는 또 경제 허리를 보완해 주는 게 오랜만에 진짜 너무 필요한 얘기가 나왔다. 고용 부분 이게 무시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권 기자님 살짝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투자의 어떤 어디 팩토리, 어디 데이터 센터 이거 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가 볼 때는 산업 지도 자체를 바꿉니다. 맞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없다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를 생각해봐라. 전국이 국토로만 있는 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는 순간 모든 산업 라인이 그 라인으로 다 딱 붙어 있습니다. 부산부터 서울까지 그 그렇죠. 라인에. 예. 하다못해 물류센터도 옥천에 걸려 있지. 그죠? 네. IC를 타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저 강원도 산골짜기 삼척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이론상. 근데 그 라인으로 산업이 컸는데 네.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한국의 산업 지도는 U자형이에요. U자. 예. 아 바닷가 따라서. 그렇습니다. 서남 라인에서 재생에너지를 뽑고 또 이제 울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남동 라인까지 예. 하는 U자 라인인데 예. 니은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U는 좀 이따 하고. 어쨌거나 이쪽 라인에서 에너지, 데이터, AI 이 사업을 여기다 집중 배치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그거를 가속화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투자가 끝나면 나라의 경제 지도와 부의 지도가 바뀔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계획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이런 것도 꽤 많이 그렇죠. 하겠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 이제 얘기 조금만 네네. 드리면은 네. 아까 전라도 지역이 산업 클러스터라는 거는 자석 효과가 있어서 특정하게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가 이제 클러스터로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반이 좀 약하게 되면은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서 약한 일들도 반복이 돼요. 근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전기를 쓸 제조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어디 좀 가라 막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사람이 안 오고요, 뭐 클러스터가 없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계획 나온 것들 뭐 이전에 나왔던 것까지 합쳐서 같이 보면은 뭐 SK가 오픈 AI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거기서 짓겠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많이 쓰잖아요. 네. 또 하나는 현대차가 거기에 수전 해설비 1기가짜리 만든다 그랬는데 그 수소 뽑아내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네네네. 설비인데 그거를 대규모로 전라도 지역에다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벤치마크 어떤 앵커 포인트가 돼주면은 네. 거기에 또 이제 아까 저 박시성 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앵커 포인트가 또 자석 효과를 내 가지고 그 주변에 또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한 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산업 지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런 포석들이 이번에 좀 많이 좀 눈에 보인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눈에 보이는 경제 수치들만 까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까먹었어요. 네, 지난 네, 네. 한 3년간.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말하는 바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포텐 아니겠습니까? 원래 할 수 있는 능력. 사실은 또 쉬운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미래. 이거거든요. 근데 네. 잠재 성장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그럼 니네는 안 돼. 앞으로도 니네는 못 달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잠재 성장률은 왜 떨어졌어?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세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노동, 인구 뭐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자본 설비 투자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혁신 이런 건데 인구는 쉽게 안 바뀌죠. 지금 우리가 저출생이 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혁신은 뭐 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 잠재 성장률을 까먹었던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 투자를 안 했고 외부 투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순유출로 다 투자는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곱하기 해보면 다 꽝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런 투자 계획이 나오고 이제 연차별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이 투자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현찰 말고 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점점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지는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예. 했었는데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의 네네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일자리 중에 꼭 필요한 일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20, 30대 대기업 혹은 뭐 40대 뭐 대기업 부장들 네. 우리 저 최윤경 부장님이 사실 저 우리 대기업 부장 아니에요. 서울 여기 대기업이에요? 아, 맞아요. 대기업 서울에 집단입니다. 자가 있는 네. 대기업 부장 아닙니까? 대기업 요즘 그 드라마.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대기업 JTBC에서 부장. 보십시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댓글대로라면 전 이제 하차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쥐고 계셔야 돼요. 이 끈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최 부장님에 대한 비판이 한 8 정도 되고 저에 대한 비판이 이 정도 되지 않나 아유. 싶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제가 댓글은 돌고 돕니다. 그 신규 취업자 관련한 얘기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 주셔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좀 이 숫자로 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2024년에 우리나라의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 9천 명이었어요. 네. 15만 9천이나 15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2024년 작년 연간으로 15만. 네, 15만 9천 명. 네네네. 근데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17만 4천 명입니다.
일은 다 거기서 하고 있나 보네요. 20세 이상 여성이 17만 4천 명이라는 거는 나머지 성별,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17만 4천의 주 숫자가 뭐냐라 그러면 아까 박평론가님 말씀대로 요양보호사 같은 건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도 이렇게 보통 그 가족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숫자가 지금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좀 개개인들에게는 그렇지는 않은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규모 투자들을 통해서 다시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거죠. 야 오랜만이네요. 우리 최 부장님이 이렇게 댓글에서 아 시원하게 털고 있네요. 이렇게 저 비중 높은 게 오랜만이. 아 그죠. 오랜만에 지분을 지금 최 부장 아파가지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최 부장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해요. 구독이 더 중요하신가 봐요. 뭐가 더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우리에게 여러분의 의견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한번 뽑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 그만큼 채용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냥 조금 더 늘린다 하던 거에서 좀 더 바꾼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산업 기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 뉴스 이제 전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네. 좀 재밌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 현대차가 네. 뭐 GPU 사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투자하면 뭐 할 거냐 그 네. 얘기할 때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로봇 파운드리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로봇 파운드리? 예,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다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문 제작이에요? 그 회사들이 실제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양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갖고 현대차는 기계 만드는 건 우리가 정말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니네가 원하면은 이런 모델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주문하면 그걸 위탁 생산하는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그 LG전자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가전제품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LG전자가 B2B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빌딩에 들어가는 칠러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소부장 쪽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B2C보다는 B2B 쪽에 투자를 강화를 해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배터리 장비 같은 거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 미리 잘 거였습니다. 파악하고 있다가 일찍 투자에 들어가면 나중에 또 이쪽으로 착 그렇죠. 열릴 수가 있죠. 예. 근데 로봇 파운드리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현대가 정말 로봇 파운드리만 해서 주문 받아서 그냥 그것만 판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대가 직접 로봇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겠죠. 그죠? 역시 정프로님. 자신들의 통찰 또 나옵니다. 자신들의 오랜만에 또. 제품이 있으면 다른 기업에서 여기에 맡겨갖고 이거 괜히 맡겼다가 이거 우리랑 비슷한 거 얘네가 만들어서 팔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난 들 것 같은데. 네. 그죠? 저 바이오 네. CDMO나 또 삼성이 하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나 네. 비슷한 고민이 내 결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남이 주는 레시피대로 나는 잘 만드니까 나한테 맡겨.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해 충돌이라든지 또는 고객과의 신뢰를 본질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네네네.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있잖아요. 또는 또 그 현대차라는 어마어마한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나 이런 거를 너한테 주면 네 차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충분히 뭐 지금 단계에서 재밌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현대가 뭘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차도 잘 만들고 수소차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미국 시장에서 두드려 맞으면 뭐 딴 데서 더 벌충을 하고 네, 등등등 네, 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뭐 성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것만 못 하거든요. 그럼 왜 그래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너의 이 체급과 이거는 우리가 아는데 지금 세상 바뀌고 있잖아. 자율주행 AI 뭐 몰라. 그런 거에 대한 청사진까지 보여줘야 내가 너의 미래를 보고 여기다 배팅을 하지라고 네. 할 때 그게 조금 시장 기대보다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아이디어 방금 권 기자님이 주목해 주신 그 아이디어 저도 여기에 딱 꽂혔거든요. 네. 뭔가 지금까지 못 들어본 현대의 청사진이 나왔다. 나왔다. 로봇 파운드리 뭐
뚝딱뚝딱 만드는 거 그건 우리가 자신 있지. 그럼 맡겨줘요. 만들어낼게. 물론 이제 정프로님이 생각하던 그런 어떤 본질적인 리스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게 사실은 AI 섹터나 피지컬 섹터에서 아직은 안 나온 모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괜찮긴 예를 들어 하다. 테슬라도 내가 휴머노이드 할게. 중국 애들도 내가 뭐 할게 네. 하고 있는데 아니야. 니네들이 기술이 좋으면 하나씩 만들어내. 나한테 줘. 그대로 내가 잘 만들어줄게. 예, 잘 만들어. 왜냐면 양산까지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공장 하나에도 그렇죠. 20-30표 터져야 네, 되는데 맞아요. 니네 그거 할 거야? 우리가 해줄게. 이게 제가 볼 땐 아주 재밌고 말이 되는 괜찮은 청사진인 것 사업인 같아요. 해요. 회사 이름도 제가 지금 고민했는데 현대 그러니까 로봇 파운드리잖아요, 그죠? 네. 보들이 어때요, 보들이? 아 보들이 보들이. 로봇 파운드리. 아, 현대 보들이. 현대 보들이. 그리고 팥소리 같은 거 이렇게 광고 막 써갖고 현대 보들이. 댓글 지분 탐내시는 네, 거죠? 어떻게 지금? 가져가시려고 하는 제 지분을. 내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깨알 같은 얘기 하나 또 우리나라 조선업을 미국에다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약해질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에다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안 하다가 이제 미국에 줄 거에 대한 내용이 팩트시트로 끝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그룹에서 이제 진실을 얘기했는데 저 사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거의 40%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모듈식으로. 예, 그러니까 블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블럭으로. 그 전에는 미국에서 다 만들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 필리조선소에 주문이 많이 들어올수록 국내의 일감도 많아진다. 아, 그래야지. 라는 얘기를 네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하나그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아, 이 얘기는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아, 근데 이게 뭐 웬만한 거는 이제 자동차 같으면 엔진 요만큼 해갖고 이제 배로 쭉 실어나려 거기서 막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는 이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를 어떻게 들고 뭐 바지선으로 들고 할 수 가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니 뭐. 결론 났습니다. 배도 파운드리로. 자 그리고 한국의 10대 수출 업종인가요? 아, 그거 볼까요? 아니면 중일 갈등? 아 중일가 두 개 다 사실 재밌긴 한데 다 중국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 짧게 볼까요? 그럴까요? 네. 중일 갈등이 지금 난립니다. 저희가 싸움을 내일 모레쯤에 네. 중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불러다가 네. 좀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재밌겠다. 네. 일단 이제 시발점은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었잖아요. 네.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발언해가지고 중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민들 일본 여행 자제령, 유학 자제령 내렸고요. 그 일본 영화도 다 개봉 취소시키고 있어요. 귀멸의 칼날이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 상영관 줄이고 있고 원래 짱구가 지금 개봉을 앞두고 짱구? 있거든요. 네. 오. 짱구는 아, 정말 못 말린 불타는 짱구. 가스카베 댄서들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에는- 그리고 네. 독도도 지금 우리 편 들어주고 있어요. 원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그 외교부 브리핑할 때 네. 관영 매체랑 약간 이제 질문 주고받는 타임들이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이제 그때 그 이제 일본이 독도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강하게 항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하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일본도 좀 겁나잖아요. 네. 그 주중 일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중국에 계신 국민들 안전주의하세요라고 하면서 안전 대책 그런 게시글까지 올렸어요. 네. 요럴 때 이제 두 나라 잘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독도 문제는 중국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서해 앞바다에 있는 그 인공 구조물 같은 거는 일본 목소리 들어가면서 중국이 지금 중국 앞바다 쪽에 괜히 인공섬들 만들어 갖고 지금 영해 늘려가고 있다. 이거 규탄한다. 이런 거 이제 좀 해주면 우리로서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또 저 혼자 질주했나요? 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안 끼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중국이 참 지난번에 우리나라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되게 특이했던 게 이렇게 그 일본에 뭘 해라라고 정부 차원에서 지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는데 이번에 항공사들이 한 3일 동안 49만 1000건의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일본행 항공권의 3분의 1 정도가 취소가 됐대요. 그리고서 거기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에어차이나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아우 우리 고객님들 혹시 취소할지 몰라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이 취소하시면 위약금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참 취소 편하게 해라 이런 거죠? 네, 뭐 취소 웬만하면 해라라는 메시지를 다들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일본이 타이밍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뭐 지동설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봉합이 됐습니다. 뭐 미중 갈등도 봉합이 되고 우리나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정상회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제일 든든하게 같이 해줬어야 되는 미국이 거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은 오히려 미중 간에 좀 화합까지는 아니지만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다카시 사나이 총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GDP가 지금 마이너스 3분기 GDP 성장률 나왔는데 마이너스 0.4% 나와서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다 거기다가 이제 제2의 아베노믹스 한다 그래가지고 완화적 통화 정책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금리 튀고 환율 폭락하고 네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랑 사이까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보다 엔화는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어지간한 분위기에서는 뭐 일본 편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좀 전에 에이펙에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 껴가지고 뭐 누구하고 싸움에 붙여갖고 우리 이권을 취하기도 좀 그렇고 거기다 얼마 전에 그 저기 독도 비행기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네. 그 급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랑 약간 좀 갈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지금 일본 편을 들기도 좀 어색한 상황이라 참 일본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리고 독도 문제도 다카시 사나이 총리 또 얘기했다가 그 좀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이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남의 나라 정상입니다만은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정상이 멍청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다카이치요. 예. 지금 일본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마음 놓고 예를 들어 네. 국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 성장을 아까 우리 많이 안 좋아요?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마이너스 나왔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3분기 지금 1.2로 깜짝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는데 네. 얘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걸 살리겠다고 하면서 재정을 풀겠다는 거예요. 풀어? 그럼 그 돈 어디서 나? 채권 발행하겠네? 시장에서 채권 폭락 예상해서 채권금리 뜨고 있어요. 금리 떠? 그럼 어떻게 해? 사후적으로 기준금리 쫓아가겠네? 라고 하니까 지금 잘하면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적으로? 해갖고 지금 굉장히 미묘한 라인을 잘 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네 경제도 안 좋은데 중국이 한한령 때도 보여줬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여행객 거두고 유학생 거두고 네. 예, 문화부터 먼저 자르고 하면서 압박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별로 티가 안 나는 상품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부터 슬슬 건드려 가지고 부담 주면서 상대국 물가 건드리고 이런 거 전략적으로 쭉쭉 나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본이 예. 이 좀 어려울 때 일본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또 협상을 통해서 뭘 또 가져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유리해지는 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살짝 치고 한국과 뭔가 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미일 공조로 뭘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일본이 예, 지금은요. 아니, 예. 일본은 전략 없고 네네네. 이때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예, 일본으로부터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저는 저 똥볼 찰 때 네. 옆에 안 꼈으면 좋겠어요. 거리두기. 왜냐면 우리도 이제 중국과 계속 유화적인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또 벼락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산업 전부 다 씹어 먹을 거라고요. 한국의 네. 10대 수출 업종 기업 경쟁력이 5년 뒤에는 중국보다 다 뒤처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온 조사야라고 봤더니 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를 한 거래요. 그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 기업 업종 그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건데 네. 지금 우리 기업 경쟁력을 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중국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5년 뒤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건데 특히 중국이 많이 격차를 벌릴 것이다. 이런 뭐 결론이고요. 네. 뭐 현재는 뭐 철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5개 주력 업종 이미 따라잡혔고 5년 뒤 2030년에는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포함한 10개 주력 업종에서 출하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또 우리 기업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재역전할 수 있는. 요건 이제 일단 설문조사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현재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중국이 언제쯤 우리 추월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본 것 같은 거라 요건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 대기업들이 또 잘하면 네. 대기업 최 부장님 네네. 여기 잘하면 저희가요? 또 예, 아. 저희가 또 잘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자가도 있으시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JTBC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거 작가를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어요. 무슨 작가요? 원작자 대기업 아 그래요? 김부장. 자가인 50대 네. 김 부장 얘기의 원작자를 모십니다. 그거는 아. 그렇고요. 꼭 봐주시면 좋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네, 인식.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러고 있다.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다가 당하지는 않겠구나 하나고, 네, 그다음에 요 맞습니다. 지표를 네. 가지고 투자를 더 하거나 이제 좀 힘을 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네네. 이 전경련 아니에요 옛날에? 옛날 전경련. 네.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래도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아 그쵸. 가만히 네. 있다가 그냥 이동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 역시 또 이 기적의 초등신문을 편찬하신. 아니, 그걸 저 그냥 저희도 최 보내려고 하시는 부장이 거예요? 동접주의보 내리자마자 바로 또 회복했잖아요. 최 부장님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그만둘까봐 여기 미라클 엘리멘터리 스쿨 뉴스페이퍼라고 있거든요. 기적의 초등신문 그게 뭔가요? 2016. 네. 네, 아, 작년에 네. 올해도 나왔습니다. 네. 네, 최 지금 부장 져서 2쇄 찍었습니다. 아 제가 다음 주에 선물하겠습니다. 초등 자녀들에게. 네. 네. 근데 최 부장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이 좀 들었던 게 네. 지금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생각했을 때 아찔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제 최태원 회장 그 같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중이 좀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좀 국제 질서 중에 혼란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이 좋으면 우리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패권 국가 둘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룰을 만들게 되면 우리 같은 국가들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WTO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이 WTO 뒤렇게 안 지키는 국가잖아요. 뭐 보조금 주지, 자기네 사업 보호하지, 우리 시장 들어가면 배제시키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당신들 그러지 마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격당해 온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갔다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30년 됐을 때 우리나라 10대 주력 사업이 다 뒤처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최 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들에서 판이 변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판에서 지금 어떻게 게임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살아남고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이 타이밍에 되게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존대로 했으면 다 따라잡힌다. 근데 지금 판은 변했다. 그럼 이 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 이거는 오히려 암울하다라고 보기에는 원래 암울한 흐름이 있었고 오히려 터닝 포인트에서 고민할 거리를 좀 주는 게 맞아.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이 중에 뭐 바이오 헬스 이런 건 좀 잘하면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석유화학 좀 어렵지만 선박 2차 전지 쭉 보니까 좀 다 어렵게 나.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를 들어서 합니다. ESS 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중국 ESS가 미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ESS 들어가려면은 인산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삼원계 고성능 배터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성능 배터리에서 인산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LG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창 공장 ESS 인산철로 바꾼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하는 게 기업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격차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만약에 안 나눠지고 미국이란 땅에서 중국 배터리랑 우리나라 배터리랑 그냥 경쟁하면 경쟁했었으면 오히려 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그리고 거죠. 그 산업 분야도 괜찮지 않나요? 그 인슈런스 쪽? 보험, 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이런 거 이제 카인드, 글로벌하게 워 카인드. 네, 가야죠. 여러분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앞으로 5년 후 10년 어떤 변화가 우리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럴 때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여러 보험들이 있는데 그 보험들을 전략적으로 잘 자산 배분하듯이 보험도 배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나의 뭐 현재 뭐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철회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냥 인정에 끌려서 아유 최 부장님이 하시라면 해야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한번 잘 보장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1644-123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24시간 우리 최 부장님이 전화를 제가요? 아니, 가입하실 거면 저한테 오시고 정리하실 거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로 가시면 됩니다. 네, 카톡 문자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까 장롱한 여의도에서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장도 알뜰살뜰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644-1236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력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어떻게 끝으로 우리 평론가께서는 우리나라 경쟁력 여전히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좀 하세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화학 같은 거를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왜 어렵냐면요. 네.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처럼 위기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인식을 못했어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캐파를 늘리고 이제 물량 공세로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중동까지도 껴들면서 그전 너무 얕잡아 봤죠, 그냥. 예, 그래서 네. 뭐 아직 호황인데 별일 있겠어라고 해서 맞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오히려 캐파를 늘려가면서 예. 문제를 좀 가중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 조정하고 뭐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정제 마진도 좀 올라가고 해서 조금씩 회복합니다만은 네. 위기로 변화될 때 위기를 제대로 알고 대처만 한다면 뭐 2030년에 이 그림은 그냥 기우일 수 있게 네.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영 기자님도 희망 한 스푼 좀 얹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아유, 아니, 우리의 미래의 희망,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얹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얹었습니다. 얹었습니다. 네. 방송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네. 공 기자님도 두 스푼 얹어 보실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심이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한없이 가볍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